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쏙쏙의 고정 패널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이 쏙쏙 오늘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운데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수민 아나운서. 네.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급여 종류 네.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저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몇 차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 학습 효과가 쏙쏙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방송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네. 네. 확신합니다. 그쵸. 우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뒤에 다 급여자가 붙잖아요. 근데 이 급여라는 단어를 정말 이렇게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여기 회사 입사했을 때 이 급여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가급여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급여에는 크게 보면 재가급여가 있고 네. 또 시설급여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 방문 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재가급여의 한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이 내용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전문가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서울 중구지사에서 오셨는데요. 장은진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울 중구운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은진 차장입니다. 네, 장은진 차장님 정말 반갑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쏙쏙 설명 잘해 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속속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요. 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합시다. 네. 김하나, 좋아요. 장기 요양 서비스 필요한 네. 분들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우선 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그 이용하시고 싶으신 어르신이나 보호자분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공단 직원이 이제 집으로 인정 조사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면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의 결과를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네, 직원이. 네, 그렇죠.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 수급자가 될 어르신이나 가족이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인정조사 결과와 방금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이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인지지원 등급까지 요양 등급을 결정하고요. 이 등급이 결정된 신청자는 공단으로부터 이 본인의 등급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적힌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 이름이 뭡니까? 네,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장기요양 인정서 서식을 보니까 성명란이 있고 생년월일란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아까 김수민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혹은 3, 4, 5등급 네, 네. 혹은 또 무슨 등급이 하나 있었죠 아까?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여기 등급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나와 있네요. 네. 보통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뭐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최초는 보통 1년. 보통 1년을 주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걸 갱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이게 있어야 네. 이게 이용 가능하겠군요. 네, 차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뭐 시설 급여인가 아니면 재가 급여인가 그런 거 말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장기요양 인증서다. 네.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장기요양 인증서 이외에 네. 또 우리 수급을 받게 될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서류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또 어떤 서류가 있죠? 또 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하고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장은진 차장님, 네. 그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이게 어떤 거죠? 네, 서식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장기요양 급여의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과 급여 계약을 할 때 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따라 하시게 되면 비용 효과적으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장 차장님? 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복지용구 중에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에 꼭 필요한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용구는 매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복지용구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음 방송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서류 3가지 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단 직원과 상의해서 받을 급여의 종류, 네.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이 이제 받게 될 급여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선택하고 장기요양 기관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장건진 차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급자는 집 근처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네. 접속하시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원하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꼼꼼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볼 텐데요. 장건진 차장님, 이 방문 요양 서비스 이거 어떤 겁니까?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생활하는 곳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방문이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급자의 가정 등은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즉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방금 차장님께서 방문 요양 급여가 제공되는 장소를 수급자의 가정 뭐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네. 수급자를 생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나요? 예, 네.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자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네. 바로 이 방문 요양 서비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체활동 지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겁니까? 신체활동 지원에는 식사와 약 챙겨 드리기, 양치하기, 세면 목욕, 머리 감기, 돕기, 체위 변경, 머리 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가기, 이동 변기 이용 돕기, 기저귀 교체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서비스의 일상생활 및 정서를 지원해주는 일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예, 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동행, 수급자의 세탁, 식사 준비, 조리, 설거지, 청소, 그리고 말법 등 대화하기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 방문요양 서비스의 이제 세 번째 범주인데요. 인지활동의 지원.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치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맞춤형 서비스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제공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같이 노래도 하고 네. 낱말 맞추기 같은 공부도 하고 학습 지도도 하면서 네.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문요양이라는 서비스 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인지 자극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건가요? 설마 하루 종일 같이 계신 건 아니죠? 설마 아니겠죠? 네. 예,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1에서 2등급 수급자는 1일 1회당 최대 4시간, 3에서 5등급 수급자는 최대 3시간까지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에서 4등급의 경우 월 4일에 한해 방문 간격을 두지 않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연속적으로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이 최대 시간, 뭐 4시간, 3시간, 8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만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에서 4등급의 경우 1에 3시간 이하의 급여를 이용하시면 네. 하루 최대 3번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3번이요? 예, 이럴 경우에는 네. 방문 간격을 네. 2시간 이상 두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급여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비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돈이 들어가는 문제. 우리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비용 가운데 그것도 수급자 본인이 내야 될 거. 이게 바로 네. 뭐죠? 본인 일부 부담금. 일부 부담금. 네. 자, 얼마나 됩니까? 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렇죠. 네. 예, 기타 의료급여권자와 감경 대상자는 7.5%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일반적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월 한도액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비용인데요. 네. 예,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수급자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그죠. 그리고 때로는 뭐 자식처럼 네. 이렇게 살뜰하게 돌봐드리는 분. 이분이 누구죠? 요양보호사 바로 선생님. 요양보호사잖아요. 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국가 자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 국가가 준 자격이죠. 예. 네. 그리고 또 방문 요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급자나 보호자들께서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네.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하지만 오직 수급자만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서도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